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식품 수입과 관련되어지는 수입 신고 절차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품을 수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단순하게 우리가 관세사를 경유해서 그 수입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가 세관에서 바로 면장이 발부되어서 물품을 유통시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먹는 거하고 관련되어지는 부분은 국민보건위생건강과 관련되어진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풍토병이라고 하는 병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유해물질, 유해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 아직 면역력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수입 전에 우리가 검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물품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품 수입하고 관련되어서 일단은 신고와 관련되어진 부분에 있어서는 세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식품하고 관련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관장하는 기관이 있죠. 그래서 식품의약안전처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방마다 다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서류 심사를 하고 검사라는 걸 진행을 해서 문제가 없게 되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통관을 해서 국내에 유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식품이라고 하는 거 먹는 거 종류를 뜻하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단순하게 뭐 수산물이라든지 축산물이라든지 가공식품이라든지 농산물 이런 거 외에도 건강보조식품도 해당이 되고 특히 그 식품을 담는 용기라든지 도마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식품 수입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물품을 수입을 하기 전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죠. 그래서 식품 수입하고 관련되어서 수입식품 판매 영업 신고가 영업 등록이 먼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와 관련되어지는 부분에서는 앞서 우리 건강기능보조식품하고 관련되어지는 수입신고와 관련되어지는 절차 영상에서 한번 확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식품을 수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단순하게 사업자 등록만 있다 해서 그 물건을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물건을 판매하고 싶을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도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수익식품 판매 영업 등록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사전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을 수입하기 전에 우리가 이 수입하고 관련되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수입 통관 서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는 부분도 그 상대방 수출국에 있는 제조업자나 수출업자하고 사전에 계약을 체결할 때 미리 의사조율을 해서 이와 관련되는 서류 미비로 인해서 통관이 지연되는 일은 없어야겠죠.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제조 공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분 분석표, 그 다음에 영양 성분표라고 부르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상대방 국가하고 즉 수출 국가하고 우리나라하고 FTA 협정이 체결되어 있다면 관세상의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산지 증명서를 반드시 그 사전에 요구해서 그 수입을 할 때 우리가 지연되는 일이 없고, 그리고 관세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바로 혜택을 볼 수 있으면 혜택을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원산지 증명서를 꼭 첨부해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수입이 되게 되면은 일단은 그 배가 입항을 한 이후에 보세 창고에 화물을 이제 우리가 보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입항 후 보세구역 도착 후 수입신고라고 해서 이제 일반적인 수입신고 절차에 들어갑니다. 요때는 우리가 관세사를 경유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를 통해 수입신고를 하면은 그 관세청에서 바로 그 서류 심사를 해서 수입 면장을 발부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 물품이 보관되어져 있는 창고에 있는 그 지역에 지방식품의약안전처로 이 서류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식품의약안전처에서 당의 물품과 관련되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서류 심사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류 심사를 해서 일단은 문제가 있든 없든 검사라는 절차는 들어가게 되죠. 근데 최초에 수입을 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정밀 검사 들어갑니다. 근데 이전에 동일 업체에서 동일 제품이 수입된 경력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무작위 랜덤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검사 대상을 선정을 하게 되죠. 어쨌든 최초 수입은 일단 정밀 검사를 받고 검사와 관련되어서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실제로 그 수입하고 관련되어진 부분에 있어서 세관에다가 수입을 해도 된다라는 수입 허가증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일 제품이 그
한번 그 동일 기업으로부터 생산되는 동일 제품이 수입된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무작위 랜덤 추출을 하게 되고, 랜덤 추출 사항에 있어서 검사 대상으로 선정이 되지 않게 되면은 서류 심사만으로 해서 우리가 그 수입 허가증이 발부가 돼요. 그렇게 해서 세관에서 다시 수입 통관하고 관련되어지는 부분에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입 신고 수리가 되게 되죠. 그래서 수입 면장이 발부가 되어서 우리가 국내 유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또 한 개 생각해야 될 것은, 처음부터 제품 표면에 우리가 그 원산지 그리고 성분 분석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제작할 때부터 우리가 완성품에는 부착이 되어져서 수입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미처 이렇게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실제로 이제 보세 창고에서 스티커 작업을 따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할 때, 그리고 이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수입하는 업체에서 미리 그 본인이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수량에 맞추어서 여기에서 그 제품 표면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을 해서 수출국에 보내어서 수출자가 그와 관련되는 부분을 미리 포장을 할 때, 또는 이제 양이 많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해서 그 표지 포장을 만들어 달라고 이제 시안을 보내게 되면, 대부분의 수출국에서는 그와 관련된 시안을 받게 되면은 자신들이 포장을 할 때 그와 관련되는 부분을 전부 다 감안을 해서 포장지를 제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의약안전처에서 식품위생과 관련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제품 표면에 특히 성분 분석표, 원산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뭐 마트나 또는 가까운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초콜릿 같은 거 이렇게 수입되어진 제품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그 라벨지, 바로 포장 종이, 거기에 뭐가 되어 있냐면 그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한 한글화 표시 사항이라서 이미 성분 분석부터 시작해서 영양 성분, 그리고 원산지, 그리고 제조업자 연락처, 주소까지 다 표시가 되어져 있죠.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요건의 미비로 인해서 보세창고에서 별도로 그 인력을 고용을 해서 하루 일당을 주고, 양이 많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투입이 되겠죠. 그러면 이와 관련되는 비용만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확인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게 좋겠죠. 그렇게 되어서 원가를 많이 낮춰야 됩니다. 동일한 제품인데 역시 투입되는 비용이 많게 되면 판매 단가가 높아지게 되고, 그런 판매 단가는 바로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하는데 즉시 연결될 수가 있죠. 그래서 식품을 수입하기 전에 또는 식품 용기를 수입하기 전에는 관련되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수입을 하면은 그 실제로 이제 유통을 할 때 편안한 마음으로 유통을 할 수가 있고, 특히 행정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절차, 서류 이런 것들은 사전에 충분히 우리가 인식을 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